제미나이 3.5 플래시 키노트의 제일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작년에 최상위였던 제미나이 3.1 프로를 거의 다 이겼다고 합니다. 이제 속도전으로 가겠다. 우리 4배 빠르다면 어떨까?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옴니, 아무거나 넣으면 영상이 나오는 예전과 다르게 업데이트된 게 뭐 있냐면 이 구글 옴니 안에 에이전트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스파크가 있습니다. 오픈클로 인기 많은 거는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구글의 오픈클로 같은 걸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제품은 안티그래비티라는 개발 도구입니다. 데스크톱 앱, 코덱스나 클로드 데스크톱 앱 같은 걸 만든 건데 어차피 너네 코드 안 보잖아. 바이브 코딩 계속 하셔라. 코드 안 봐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 I.O.가 있었죠. 지금까지 챗GPT, 그 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의 이 대결에서 최근에 클로드, 그 다음에 챗GPT가 치고 나가면서 분명히 제미나이도 엄청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았었고,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나오면서 또 이제 맞불을 놓게 됐는데요. 요게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설왕설래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족스러운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서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우리가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늘 너무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최지용 유캔랩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특히 교육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만들고 계시면서 이 AI의 지금 최전선에서 계신 분 아닙니까? 클로드 코드, 코덱스, 그 다음에 이번에 제미나이 이런 거 뭐 설왕설래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 들으시고 또 직접 겪고 하실 텐데 최전선의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그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에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S사 갔다 왔는데 이제 개발자분들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AI 서비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방법,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쓰는 법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걸 이제 교육하는 데를 이제 뭐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래도 이 중에 한 명이 이길 텐데 왜냐면 저희가 또 닷컴버블 이런 거 보면서 분명히 뭐 검색 시장 이런 것들도 막 뭐 많았고 뭐 서비스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한 5개 정도만 남을 것 같고 지금도 거의 약간 3파전 느낌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또 1황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엄청 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구글 같은 경우는 생태계 구축을 좀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생태계란 말이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유튜브 이런 것도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 많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국내에 그 영상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빨랐죠. 네, 그런데도 결국 유튜브만 남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생태계 구축이 다 돼가지고 막 구글이 지금 어떤 검색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뭐 이런 게 올려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구글 I.O. 볼 때는 뭐 다른 또 회사들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3년 동안 지금 이거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구나. 그러면 뭐 우리 회사 조직은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사람 얘기대로 잘 흘러간다면 이 정도 파급력이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보는 느낌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는 항상 그 회사가 1위입니다.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진짜 돌려보면서 약간 좀 체감을 해보는 거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표가 나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걸 테스트를 좀 해보는지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구글 I.O.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거의 한 2시간 분량이고. 맞아요. 너무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표한 100가지라는 글을 따로 올렸더라고요. 느낌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100개는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00개? 뭐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뷔페에 가도 메뉴가 100개가 있어버리면 오히려 이게 집중해서 먹기 힘들거든요. 이번에 I.O.에서 좀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뭐 서비스가 발표됐다거나 좀 다른데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다거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오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그래서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좀 보려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런데 사업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그냥 컨셉만 한 줄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요새 강의 나가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전까지 AI는 조언형 AI였어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조언형 AI. 그래서 사람이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조언을 해주고 사람이 그 조언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행동하는 지능, 행동하는 에이전트, 행동형 AI의 시대가 왔다를 그냥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고 대부분의 서비스들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키노트에 그냥 행동, 에이전트, 행동하는 에이전트, 행동하는 에이전트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줄로 설명드리면 이제 조언해주는 AI 시대는 끝났고 진짜 행동하는 일하는 AI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진짜 인간 시대에 정말 가까워오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우리가 바랬던 거잖아요. 얘가 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그쵸. 근데 우리가 바랬던 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했거든요. 누구도 나 대신에 보고서를 쓰고 나 대신에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를 예상한 사람 잘 없어요. 빨래도 내가 하고 요리도 내가 하고 내 회사 일만 뺏어가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묘한 느낌이 좀 있죠.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일단 뭐뭐 나왔는지 이제 제품별로 좀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5 플래시 이게 사실 이제 이 키노트의 제일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모델 이름 사람으로 치면 이 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플래시가 붙으면 좀 싸고 빠르고 보급형이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내요. 구글이 키노트에서 이 플래시를 발표를 먼저 했는데 이게 작년에 최상위였던 제미나이 3.1 프로를 거의 다 이겼다고 합니다. 프로는 플래그십 모델이고 그렇죠. 플래그십 모델이죠. 우리가 굳이 옛날 자동차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있다고 하면 사실 프로는 그랜저 모델이고 그쵸. 얘는 아반떼 모델인데 지금 아반떼가 그랜저보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 더 편하고 뭐 다 좋다. 숫자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개발자들은 그 국룰이 있어요. 저 숫자가 버전을 의미하거든요. 업데이트를 3.1, 3.2, 3.3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앱도 그렇고. 근데 바로 3.1 다음 바로 3.5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5는 의지가 있다. 이게 4.0 이렇게 되면 완전 대격변 일어나면 뭐 앞자리 수로 바꿔요. 챗GPT도 뭐 3.5, 4, 5 이렇게 약간 대격변할 때마다 그 앞에 숫자를 올려버리고 보통 뒤에 숫자를 조금씩 올리는데 약간 3.5로 빡 올린 거는 자신 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숫자를 빡 올리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 확 됐고 그거는 반대급부로 속도를 낼 정도로 몰려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AI 모델들이나 AI 경쟁에서 밀리니까 3.1, 3.2, 3.3 이렇게 선형적으로 천천히 가기에는 쉽지가 않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3.1, 2, 3, 4, 5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3.5를 일단 때렸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오퍼스 뭐 아니면 이제 뭐 챗GPT 그 뭐 5.5 하이 뭐 이런 모델들이랑 이제 붙어야 되니까 모델 성능에서 밀린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순간 끝난다. 어쨌거나 밀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조금 확보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이름을 3.5로 해서 프론티어 모델을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속도가 빠른데 성능이 자사 제품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벤치마크라고 하는 표입니다. 벤치마크가 뭐냐면 AI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AI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빨간패 문제집입니다. 빨간패 문제집에 문제가 한 200개씩 있어요. 물론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빈 컴퓨터 완전 깡통 컴퓨터를 준 다음에 거기에 윈도우즈를 설치해봐라. 개발해가지고 설치해봐라. 이런 식의 미션이에요. 엄청 어려운 것들. 변호사처럼 무슨 법률 검토를 어떻게 해봐라. 실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막 배틀을 뜬다든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벤치마크들이 다 그런 류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실제로 개발자들이 일하는 개발 작업들을 한 200개 내놓고 몇 점 정도 맞았는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빨간펜 같은 이제 문제집을 주고 AI한테 풀어라고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쭉 이렇게 측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굵은 글씨로 좀 돼 있는 게 이제 우선순위 높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딩만 볼게요. 터미널 벤치 자 이제 코딩하는 거예요. 5.5가 제일 높습니다. 78.2인데 제미나이 3.0 플래시가 76.2예요. 3.1 프로보다도 더 좋아졌네요. 3.1 프로보다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건데 우리 보급형이랑 니네 제일 좋은 거랑 붙어도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오퍼스 4.7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쵸. 근데 수능 잘 본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능 점수 같은 거예요. 네. 수능 점수.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높은 무조건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시험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에이전틱이나 뭐 점수들이 쭉 있고 이제 이 그 다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익스퍼트 태스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GDP 벨 AA라고 돼 있어요. GDP 벨 AI가 어떤 거냐면 그 실제로 인공지능을 처음 제안한 분이 앨런 튜닝이라는 분이에요. 네네. 그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셨어요? 네네. 그 주인공이에요. 그 분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학이란 걸 제안했어요. 뭐냐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걸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논문으로만 이론으로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면 자, 어떤 일을 했어요. 기계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두 개가 분간이 안 가면 그 기계는 사람처럼 지능이 있다고 간주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네. 역시. 그래서 이 GDPR은 뭘 하는 거냐면 AI가 작업을 뭘 했어요. 그럼 그거랑 사람이 한 거랑 이렇게 뚝 놓고 사람한테 투표를 시켜요. 뭐가 더 잘한 것 같아? 번역 두 개가 있어. 고르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그냥 뭐 난 이거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고 골랐을 때 승률이 몇 프로 나오냐를 재는 겁니다. 그게 50%가 넘으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50%, 승률이 50%예요. AI랑 제이님이랑 붙었어. 그래서 50% 확률로는 AI가 더 잘해. 그럼 뭐 그냥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사실 절반은 얘가 이겨. 10번 작업을 하면 5번은 AI가 잘하고 5번은 사람이 잘해. 그럼 뭐 사람이나 AI나 이 작업에 있어서는 뭐 코딩이든 번역이든 뭐든 뭐 대충 비슷하다는 거네. 이렇게 간주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점수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 3.1% 1300점대에서 1656점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크게 개선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눈과 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가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모델 중에 1등만 지금 굵은 글씨군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점수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컨텍스트라고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단기 기억 장치의 성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모든 면에서 제일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닌데 저렴이 모델인 거를 간주하면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 프로는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친구들 다 한계가 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모델 성능이 어떻게 영원히 좋아져. 그런 건 없어. 운동 같은 것도 처음에는 막 근육 붙고 막 오르지만 보디 빌딩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엄청 엄격하게 해도 막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델도 이제 거의 그 단계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옛날처럼 그냥 눈에 띄게 팍팍팍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새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AI 모델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 제반 환경을 구성을 해주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이 AI 모델 성능에 대해서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AI가 수능 문제 풀었다, SAT 풀었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수능 문제 들고 와가지고 AI 서비스에 올려보잖아요. 진짜 못 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좀 해놔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든 뭐 API든 MCP든 뭐든지 간에 뭐 스킬이든 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해놓은 거고, 일례로 그런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끄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AI가 진짜 생각해서 코드를 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처럼, 사람도 코드 다 안 짜고 옛날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코드 GitHub에서 들고 온 다음에 좀 고쳐가지고 쓰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막 어떤 그런 도구를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성능을 재봤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AI들이 작업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델만 가지고는 사실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되게 고난이도의 태스크들이 안 나온다. 풀옵션 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 모델들도 요새는 그 모델 자체의 퍼포먼스보다는 아이템들을 좀 주고 환경들을 좀 구성을 잘 해줘가지고 좀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좀 대세로 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rtificial Analysis 그 인텔리전스 인덱스랑 속도랑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오른쪽으로 하면 속도거든요. 속도는 엄청 빠르고 지능 점수는 뭐 한 요쯤이니까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그냥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능 경쟁에서 이제 강력한 우위를 내세우는 게 쉽지가 않으니 우리는 속도전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를 좀 의지를 발표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 속도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거죠. 니네 오케이 성능 좋은 거 알겠어. 어차피 근데 뭐 1.2점 차이니까 사람들 체감 못해. 하지만 우리 4배 빠르다면 어떨까? 그거를 이제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거죠.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이게 트렌드다 싶으면 이제 뭐 이렇게 가던지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Is the interactivity, the speed of inference, the speed of each inference. The faster you can inference, the faster you could, of course, respond. But very importantly, the faster you can inference, the larger the models, the more context you could process, the more tokens you can think through. This axis is the same as smartness of the AI. And so this is the throughput of the AI. This is the smartness of the AI. Notice, the smarter the AI, the lower your throughput. Makes sense. You're thinking longer. Okay? And so this axis is the speed. This is where I torture all of you. But it's too important.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AI 에이전트 하나가 일 잘하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마치 로봇 하나로 승부를 보기보다 로봇 하나에다가 미니 드론들 한 200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시대가 왔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니네 로봇이 좀 더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드론이 엄청 싸고 빨리 많이 붙어있어. 그래서 로봇 하나가 혼자 조금 일 빨라봤자 그냥 그렇게 드론 보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서브 에이전트라고 불리거든요. 그냥 에이전트를 많이 쓰면 된다.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작업들이 뭐 되게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해요. 저희 뒤에도 이제 뭐 해볼 거지만 코딩을 한다. 뭐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쓴다. 그럼 이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이 하더라도 옛날에 컨설팅 펌 같은 데서 그렇게 조사했거든. 너는 기업 공시자료 조사해. 다트 사이트 가서 조사하고 너는 마켓 리서치 조사해. 너는 뭐 블로그랑 유튜브랑 이런 데 조사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턴이 들고 온 자료를 대리가 취업한 다음에 과장님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원들은 흩어져서 쭉 자료 모아가지고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손 빠른 애가 있으면 된다. 이꼴 속도 빠른 애. 우리는 속도 빠른 에이전트들 많이 굴려가지고 어차피 얘네 뭐 그렇게 일을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면 잘하니까 얘네들 작업들을 모아가지고 엄청 그 원하는 결과물을 잘 내주는 구조를 만들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일단 그 내가 시키는 일을 빨리 잘할 수 있는 애가 많은 게 좋다.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도 일하는 거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신입 때는 얘가 뭐 의사결정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다음 사람 뭐 하자 이런 거 결정하려고 그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얼른 해와라. 물론 틀리겠지? 괜찮아. 우리가 고쳐줄게. 빨리 해와. 그런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속도전을 한번 가보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 경쟁사의 그 과거 모델보다 2, 3점 높은 것보단 4배 빠르다는 키워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쨌거나 저렴하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간 안 보고 그냥 무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용자한테 일단 플래시를 다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돈 많아. 우리 무료 사용자들도 그냥 다 줄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벤트도 했었어요. 뭐 그 한 번도 결제 안 한 사람들한테 4달 동안 막 이렇게 그 이벤트도 주고 그랬어요. 제미나이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모델이 빠른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인프라나 제반 환경이나 이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되게 좋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느낌상 그냥 플래시를 잘 다루는 애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프로가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 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잘 지키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능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성능 측정은 아까 그 벤치마크가 문제집 푸는 거거든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조별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 싸고 빠른 애들을 잘 굴리는 방식으로 그 조별 과제를 잘 풀어 점수를 높일 것 같아요. 얘 자체가 너무 똑똑하고 빨라가지고 뭐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속도를 빨리 만든 것 같아요. 리더가 엄청나게 똑똑해갖고 다 끌고 가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직접 일을 다 해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잘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그 소위 하네스 엔지니어가 불리는 어떻게 하면 이 AI들이 같이 일하는 구조를 잡을 건가를 연구하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옴니 아무거나 넣으면 이제 좀 영상이 나오는 이 옴니라는 이름부터가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everything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서 그런 느낌이어서 원래 제미나이 안에 그 음악 만들고 이런 게 좀 그 들어가 있었거든요. VO라고 그 영상 만드는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글 플로우에서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예전과 다르게 업데이트된 게 뭐였냐면 이 구글 옴니 안에 에이전트를 추가했습니다. 이 안에도 에이전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롬프트를 하나를 만들고 그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영상 씬별로 에이전트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영상 편집 그렇게 하잖아요.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 이렇게 큰 플로우를 잡고 나서 야 여기에 자막은 누가 넣고 여기 참고 자료랑 뭐는 15초 따가지고 네가 넣고 그걸 이제 AI들이 나눠서 하도록 구조를 잡았어요. 좀 재밌는 게 사실 이 오픈 AI에 소라가 있는데 소라를 접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은 돈 많이 든다고. 돈 많이 든다고 이제 돈 안 내면 접고 있는데 구글은 사실 이름을 새로 붙이면서 더 세게 들어갔어요. 옴니라고. 그 옴니를 소개하기 전에 계속 월드 모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영상 생성해서 우리는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월드 모델까지 갈 거야 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월드 모델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AI가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스님처럼 어디 동굴 같은 데 갇혀가지고 책만 읽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 도를 깨달았다. 뭐든지 물어봐라 난 답변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피지컬이 너무 약한 거야. 물리세계를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해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선포인 것 같아요. 우리 월드 모델 해서 이제 로봇 세상 대비하겠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을 학습시켜가지고 실제로 물리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상 그리고 예전이랑 방식이 다르게 픽셀 아트라고 아세요? 옛날에는 그 AI가 영상을 만들 때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트씩 찍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 이 영상들 간의 관계나 이런 걸 파악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을 그대로 고정시킨 채로 어떤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이게 찍으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AI 이 멀티모달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관계나 이런 거를 좀 한번 그려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굉장히 잘 한다. 근데 이제 또 뭐 중국에 있는 뭐 그런 좀 최상위급 모델들이 좀 더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시댄스, 뭐 클링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성능 엄청 좋긴 좋아요. 특히 막 사람 묘사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진짜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1등이 뭐냐 이렇게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렇게 글로벌 사이즈로 수많은 유저를 대상으로 이 정도의 서비스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옴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단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제미나이 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오픈클로 했었잖아요. 네. 오픈클로 인기 많은 거는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구글의 오픈클로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냐면 이번 여름에 그 인테리어 인턴십 찾아가지고 계속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가 계속 이걸 이제 트리킹을 해가지고 일을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9시 받은 편지함에서 중요한 내용 리뷰해줘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작업을 좀 하는 거고 내 과거 말투를 학습을 한 다음에 고스 바둑왕처럼 그 고스 바둑은 대신 바둑두는 만화잖아요. 그래서 이 고스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고 대신 이렇게 AI 트윈처럼 내 말투를 따라서 글을 쓰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유저들이 이거 엄청 원하는 사실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SNS 같은데 내가 쓴 것처럼 정기적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주로 좀 정리를 하면 태스크, 일 여러 개 복잡한 거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규칙으로 굳히는 스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작업들 루틴, 업무 루틴 같은 거를 스킬이라고 하는 단위로 맞춰가지고 계속 시키고 그리고 그 스킬을 시간이나 조건을 걸어가지고 반복시키는 스케줄. 이게 크게 이제 3개 정도로 있고요. 당연히 그 한 18개 제품인가가 있어요.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문서, 뭐 지도까지 다 연동이 돼서 실제 거기 나온 예시는 막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드레스 같은 게 좀 더러워졌는데 걸어서 30분 이내에 드레스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 내 결혼식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드레스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 살 수 있는 거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그 지도에서 딱 찍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꺼도 이제 동작을 하는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원래 내 하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맥민이라던가 이런 거 켜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이제 그냥 빌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꺼도 동작하도록 세팅을 좀 해놨고, 아직 그 한국에는 안 열렸고 미국에는 이제 AI 울트라 그 구독 모델부터 이제 베타로 이제 풀립니다. 제일 돈 많이 내신 분들부터. 네, 이제 순차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기능이기도 하고, 아마 미래 시대에는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굉장히 그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개드릴 제품은 이제 안티그래비티라는 개발 도구입니다. 이게 뭐 클로드 코드랑 비슷한 거죠. 그쵸. 클로드 코드랑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제품이죠. 저는 또 안티그래비티를 의도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물론 저는 뭐 교육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일단 다른 툴들, 코덱스나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를 좀 다루는 거고, 저는 그래도 코드를 좀 봐야 되니까 그냥 코드 보는 이제 뭐 VS 코드랑 똑같아요. VS 코드를 그냥 그대로 포크 카피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원래 그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을 통째로 맡기는 이 AI 에이전트에서 안티그래비티 2.0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제품을 다 쪼갰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ID라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안티그래비티가 안티그래비티 ID로 바뀌었고요. 커서 같은 걸로 바꿨고, 새로 데스크톱 앱, 코덱스나 클로드 데스크톱 앱 같은 걸 만든 건데 그거 이름이 안티그래비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제미나이 CLI라고 돼 있는 거를 안티그래비티 CLI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를 제어하는 SDK.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AI 에이전트를 회사에서 만들고 싶다 하면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건데 그냥 밀키트 같은 거예요. 제미나이로 돌아가는 뭐 AI 서비스 회사에서 뭐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 SDK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꾸면서 안티그래비티 2.0은 사실상 클로드 코드 코덱스랑 되게 유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 버전들은 커서처럼 생겼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는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랑 비슷하게 생겨서 코덱스도 지금 잘 나가고 클로드 코드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게 여기 와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미래 시대의 사람들 코드 안 본다. 어차피 너네 코드 안 보잖아. 바이브 코딩 뭐 한 번 돌리면 막 1000줄씩 짜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보나? 의미 없다. 그냥 바이브 코딩 계속 하셔라. 코드 안 봐도 된다. 지금도 안 보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이따 이제 터미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코딩 화면을 저는 의도적으로 안 보는 수련을 하고 있죠. 그래야 AI한테 일 시키는 방법이 늘 거니까 일부러. 저희 회사 그 다니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코드 보지 마라. 무조건. 불편해? 아니, 무조건 이거 연습해야 된다. 그냥 그거는 마치 그 말 타는 거랑 자동차랑 똑같다. 말은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야 좌회전 하면 이제 바로 왼쪽으로 가지만, 자동차는 이렇게 그 각도가 조정이 돼 있잖아요. 야 점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은 뛰지만 자동차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솔직히 그냥 뭐 이 속도로 가고 점프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구조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내 말은 가르치면 뛰어다니는데요, 날아다니는데요. 오케이.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내가 개발 코드 잘 짜가지고 뭐 저 진짜 뭐 의미 없다. 그거는 마치 그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하는 거니까 그냥 코드 보지 말고 작업해라. 근데 그게 대부분 회사는 이미 눈치 빠른 회사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뭐 저기 또 개발자도 많으니까 결정 난 거예요. 코드는 어차피 AI가 너무 많이 짜기 때문에 못 봐. 어차피 그냥 보지 마라. 지금도 안 보시잖아요. 이거라서 저는 이게 트렌드고 안 바뀔 거다. 왜냐면 이 2.0이라는 얘기는 아까 1.0과 2.0 설명드렸잖아요. 대격변이 일어난 거고, 여기 안에서는 이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이걸 갈 것 같으면 2.0을 가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고, 일단 메인이 ID가 아니라 저 코덱스처럼 그냥 빈 화면에 채팅창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일반적인 UI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음성 채팅 같은 거 달겠죠. 그냥 더 편하게. 그냥 채팅도 사치인.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썼대. 키보드로 손목 아프게 말하면 되는데 왜 그랬지 옛날 사람들은?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안티그래비티를 이제 뜯어 고치면서는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진짜 왔다.
옛날 거다. 코드를 보는 건. 그렇게 그냥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제미나이 CL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클로드 코드랑 사실 완전 일치하는 거예요. 터미널 창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그 소위 이제 해커 간지나는 까만 화면에 흰 글자 막 이렇게 하는 그거를 안티그래비티 CLI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 뜯어 고쳤습니다. 어떻게 뜯어 고쳤냐면 원래 노드.js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노드.js가 이제 사람 친화적이긴 한데 이게 막 성능이나 이런 게 좀 엄청 빠르진 않거든요. 고라는 언어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걸로 바꿨어요. 실제로 제 현업에 아시는 지인분들은 이런 개발을 많이 해요. 나 태어나서 한 번도 고 이런 건 뭐 러스트 막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어차피 다 바이브 코딩 하니까 언어 상관없이 그냥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너 러스트 해봤어? 몰라. 막 나 지금도 코드 안 봐. 그냥 AI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원래 개발자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인이나 결국 이제 개발하는 능력은 좀 다르겠지만 코드 못 보는 건 이제 똑같아지는 거네요? 안 보는 건 똑같죠. 네, 안 보는 거. 아니 그분들도 모르는 언어라면서요? 그렇죠. 모르는 언어니까 봐도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빠르고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는 그런 제약 없이 최적화된 걸로 이제 좀 가는 거고, 원래는 오픈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CLI를 받아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닫힌 생태계로 바꿨어요. 코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 보겠다. 이거 돈 벌겠다 우리. 승부 보겠다. 근데 이제 좀 그 논란이 있죠. 오픈 소스로 사람들이 막 이거 있으면 좋을 듯요, 있으면 좋을 듯요, 저거 있으면 좋을 듯요 하다가 갑자기 닫아버리니까 아이디어는 다 받고 좀 서운하다 이런 게 있죠. 원래 또 좀 약간 스피릿이 있거든요. 오픈 소스 스피릿. 인간을 널리 이롭게. 그래서 이제 막 좀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폐쇄형 제품으로 가자. 뭐 이렇게 좀 뭐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품 기준으로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언급이. 딱 요 정도고, 뭐 안경 이런 거는 그 뭐 저는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착 써보고 싶긴 한데 too early. too early. 이거는 좀 영역이 다르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다룬다고 하면은 또 다른 기회로 한번 다뤄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좀 보여주실 거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네. 좀 시연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